예, 곧바로 정치부 전혜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 기자,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건가요, 마는 건가요? 이 후보나 캠프 입장에서는 피말리는 경선이겠지만 네.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선 경선이 재밌게 됐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에서 0.17%포인트로 이낙연 후보의 첫 승으로 네. 결선 투표까지 갈지 안 갈지 일단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첫 승을 거뒀지만 이재명 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여전히 50%를 넘는 52.95%거든요. 네. 다음 달 49만 명이 넘는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와 30만 명의 서울, 경기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결선 투표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80만 명 정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데 득표율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누가 더 선전했다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나온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예. 실제 개표 결과도 박빙으로 나왔는데 누가 더 잘 싸웠느냐를 두고는 분석이 엇갈립니다. 이 수치상으로 앞선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의 6연속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네. 첫 승을 따낸 것만 보면 분명 이낙연 후보가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이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기반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네. 조금 아쉬운 결과가 아니냐 이런 반응도 이낙연 캠프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수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율인데요. 예상보다는 투표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광주 전남 투표율 56.2%입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민주당 후보들이 공들여온 지역인 것 치곤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예. 이 원인은 추석 연휴 그리고 당원들의 실망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조직을 동원하는 투표가 쉽지 않았을 수 있고요. 예. 또 최근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게 당원들에게 실망감을 줘서 투표 포기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 얘기하셔서 말씀인데 이번 호남 경선에서 최대의 변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영향의 방향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네, 오늘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해 보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대세론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은 두 후보에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존재하거든요. 네. 이 정치권 전체로 보면 정의당까지 나서서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로 보이는데요.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낙연 후보가 오히려 고립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52.95%입니다. 이 수치가 이제 정세균 후보가 중도 사퇴했었는데 이거를 무효수로 했을 때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효로 안 하면 50%가 간신히 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세균 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막판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세균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했을 때와 무효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달라집니다. 이 민주당 선관위는 일단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의 최종 누적 득표율이 50%를 간신히 넘게 될 경우 이낙연 후보 측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최대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은 경선 일정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내일은 전북 지역 경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내일 전북 지역까지 포함하면 호남 지역 당원은 20만 4천 명 정도인데 오늘 결과가 2차 국민선거인단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경선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선이 끝나면 수도권 경선과 2차, 3차 슈퍼위크 결과도 공개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혜정 기자였습니다.